현재 피프티 사태의 중요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 안성희 대표,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대기업의 어떤 발표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안성희 대표, 이런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성일, 학력, 경력, 위조, 모조리 들통, 피프티, 낙동강, 오리알 되나? 자, 우리가 저 글자, 제목만 봐도 현재 이 피프티 사태와 안성희 대표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이어질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참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프티의 프로듀서이자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학력, 경력을 위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기재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차라리 오기재가 아니라 위조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라면 이렇게 일파만파 더 번져나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링크드인의 경력, 이력서에 나와 있는 증거들 제가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렇게 안성희 대표가 빗발해지고 있자 이들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피프티 역시 굉장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거치 관련 앞으로 어트랙트와 할 것인지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와 할 것인지 이거 뭐 확정된 바가 없는 거죠.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쉽게 말해서 우리 계약 맺은 거 좀 없애달라, 무효화해달라, 이런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공판이 열렸죠. 멤버들 측 법률 대리인은 공판 이후 이 워너뮤직 코리아 영입설 관련해서 모른다. 지금은 특별히 어트랙트 퇴사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즉 어트랙트하고 이미 갈라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피프티 멤버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책임져 줄 것 같았던 안성희 대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여론과 정말 까도 양파처럼 나오는 이 안성희 대표의 과거 이력들, 심각한 문제점들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차후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안성희 대표와 함께 한다면 글쎄요,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여론도 여론이지만 안성희 대표처럼 문제점들을 이 피프티 멤버들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문제점이 많다라는 걸 잘 알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승연 이슈에 묻혀서는 안 된다.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 허위 경력 추가 정황도 밝혀졌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중앙대학교만이 아니라 최고위직의 증언도 있었다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안성희 대표가 과연 떳떳하게 내가 피프티 멤버들을 빼오기 위해서 했던 처사가 아니다, 손승연 씨와도 관련이 없다, 강력하게 말하기에는 본인이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은 안성희 대표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오기재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했다라면 좀 덜했을지도 모를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성희 대표는 계속하여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죠. 이 와중에 이 안성희 대표와 피프티의 선사례였다,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사례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손승연 씨와의 문제점들도 디스패치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일 오빠 대표에게 갔다. 이 멘트 하나가 사실 손승연 씨를 비판하는 많은 이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이 손승연 씨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 손승연 씨가 과거 SNS에 적었던 이 멘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안성일 오빠 대표님.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죠. 많은 대중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소속사의 대표와 가수가 오빠 동생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근데 뭐 그런 개인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친분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승연 씨는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성대결절이고 수입적으로 힘들 때 안성일 대표가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럼 뭐 가까워져서 오빠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점이 지금 피프티피프티 사례의 선례로 꼽히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안성일 오빠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 많은 누리꾼들에게 또 의문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승연 씨가 제출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부장판사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때 채권자는 손승연 씨였고요. 채무자는 소속사 포춘 이진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지금 이 손승연 씨와 안성일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손승연 씨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과도 맞지가 않고요. 안성일 대표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주장했던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볼 때 나와 있는 팩트, 근거 자료들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같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는 이 말에 이 언론사들도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민망한 뮤지컬 자화자찬이라고 해요. 이 손승연 씨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멤피스라고 하는 뮤지컬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쭉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룹 피프티피프티 닮은 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손승연이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출연 중인 뮤지컬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른바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손승연의 과거 소속사 분쟁이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빼가려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언론사와 유튜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물론 더기버스 측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승연 씨 사건이 피프티피프티와 비슷하다라는 누리꾼들의 시선에 대해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손승연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불과할 뿐이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손승연 씨의 행보라고 지금 꼬집고 있어요. 손승연 씨는 2018년 6월 안성일 대표의 2NE 포스트릿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손승연 씨와 포춘의 분쟁 전인 2014년 이미 안성일 대표는 손승연 씨의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고요를 편곡을 했죠. 그런데 이 당시 때 SNS를 통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많은 비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손승연 씨는요. 포춘 분쟁에 대한 입장 대신에 자신을 향한 자화자찬으로 SNS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뮤지컬 멤피스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뮤지컬 칭찬 후기들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는 거죠. 좋은 행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좋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손승연의 멤피스는 보지 않겠다 라는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고요. 하지만 멤피스 측에서는 캐스팅 관련 변동이 있냐라는 질문에 변동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멤피스라는 뮤지컬 자체가 바로 7월 20일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충무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뉴스 기사를 보면 굉장한 호재입니다. 보면은 박강현, 고은성, 이창섭
멤피스 호평 속에 개막이 성료됐다. 이 뮤지컬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뭐 손승연 씨의 노래 실력도 손승연 씨의 뮤지컬 실력도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흠집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이 손승연 씨가 아시다시피 이 멤피스 뮤지컬의 여주인공으로 출연진에 올라가 있어요. 펠리샤라고 하는 여주인공 역할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휘라는 남자 주인공의 3명, 펠리샤의 손승연 씨까지 3명입니다. 그런데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뮤지컬이 아시다시피 자, 요런 카페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이 스케줄표가 쫙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손승연 이렇게 손승연 씨가 출연하는 그 뮤지컬 날짜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과연 티켓팅에 영향을 안 줄까요? 지금 이미 대중들은 보이콧하겠다라는 반응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사태가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업계,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손승연 씨에 대한 이야기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티켓팅, 지금 멤피스가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뮤지컬 자체의 티켓이 다 소진이 되어야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 뮤지컬이라는 거는 정해진 표 티켓 값이 다 팔리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출연진들의 인건비 그리고 이 공연장의 대관비 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뮤지컬은 콘서트 같은 것처럼 특정 매니아나 팬덤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비도 많이 나가고요. 무조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100% 매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 좌석을 채워야 하는데 지금 이 손승연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지금 민망한 뮤지컬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언론사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중들이 이 뮤지컬을 보려고 할까요? 결국에는 손승연 씨가 이 뮤지컬만이 아니라 앞으로 활동해 나갈 가요계에서의 모습들, 뭐 뮤지컬 배우로 이어나가려 했다면 뮤지컬 배우에서의 행보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뭐 사실 손승연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피프티라고 검색만 해도 안성일이라는 대표, 프로듀서이자 소속사의 대표는요. 마치 사기의 전문가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거기에 멤버들을 강탈해 가려고 했다는 이 배우 세력으로까지 고소를 당해 있는 상태죠.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재판에서 승소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행보를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결국에는 연예계의 전반적인 작곡가들, 전문가들, 또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기자들조차 이 안성희 대표와 손승연 씨의 참 아쉬운 대처로 인해서 많은 비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멘트, 낙동강 오리알테나 피프티 멤버들도 공중에 붕 뜨게 되고요. 안성희 씨 본인도 공중에 붕 뜨게 됐고요. 나아가선 어떻습니까? 안성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더기버스의 손승연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결말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나아가서는 안성희 대표와 손승연 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증언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들은요, 그냥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서 단독 인터뷰를 하고요. 언론사를 통해 이런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접 제보를 하고 손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는요, 이 피프티의 노래가 오히려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7월 24일 미국 빌보드 발표에 따르면 피프티 디지털 싱글 큐피드가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최신 차트에서
24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지난주 27위에 비해 3계단, 3개 순위를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정상적으로만 흘러갔다면 이 피프티 국내 활동도 엄청 활발했을 거고 전홍준 대표님이 8월 5일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이 골든타임만 지켜줬었다라고 하면 뭐 사실 8월 5일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8월 5일날 딱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작에 극적 타결이 돼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차라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비판과 비난을 감수할지더라도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다 해외 피프티 영문명까지 다 이미 특허 신청을 끝낸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통해서라면 자신들이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더 거대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이 차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저작권료는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서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빌보드 차트는 별개이겠지만 이 활동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와요. 최고의 증언, 통화 녹음이다. 아이폰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 요번 피프티 사태가 오죽했으면 여기에까지 번졌습니다. 핸드폰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 발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억울한 사연까지도 되갚아주는 통화 녹음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죽했으면 어떤 대표님은 핸드폰 기종을 바꿨어요.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통화 녹음 내용을 증거로 내밀며 자신의 억울함을 달랬죠. 말 그대로 통수를 친 피프티의 관계자와 더기버스 안상희 대표는 그때마다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기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갤럭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참 씁쓸한 사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 참 충격적인 사태가 또 하나 벌어졌어요. MCN 업계에서도 피프티 사태가 똑같이 발생을 했다. 아이스 크리에이티브 경쟁업체 팀장 고소라는 기사가 오늘 오후에 올라온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리면 MCN계에서도 피프티 사태와 같은 가로채기 이슈가 벌어져 이에 대한 고소건이 이어졌다. MCN은 말 그대로 유튜버라던가 뭐 아프리카 TV BJ들 좀 비연예인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피프티 사태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뭐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인이자 프리랜서로 소개를 받으면서 이 소속사에 개입하고 내부 자료를 입수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러한 내용을 뭐 유관부서에 넘겼고 뭐 사실 입장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경쟁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인물이 당사와 소속 크리에이터 사이에 위장 개입하여 당사의 회사 기밀을 입수하고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부정협약을 회유하는 등 비즈니스 및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파트너십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포착됐다. 사실 사회 전반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요.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유사범죄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번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제는 MCN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참 씁쓸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 피프티 사태 잘 진압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SBS 연예뉴스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인데 도대체 그래서 피프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리면 과연 그룹 피프티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 미국 빌보드 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피프티의 큐피드는 29일자 핫백에서 24위를 기록했다.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룹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인해서 20주 가까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건 정말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피프티의 국내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안개 속이다.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이 불투명했다며 존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에게 오해를 거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피프티의 주변인들은 어트랙트가 하는 언론 플레이다 라며 등을 돌리고 있죠. 제가 소개를 지금은 해드리지 않지만 이 유튜브 채널 중에 보면 이 피프티 멤버의 외삼촌으로 추정되는 어떤 인물이 정말 너무나 심각할 정도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큼의 비방 영상을 유튜브에 엄청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만간 다룰지 모르겠지만 피프티 당사자들과 본인의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여론에 좋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어찌됐건 내려보면 많은 사람들은 피프티의 갈등에 어트랙트가 프로듀싱 용역 계약을 맺었던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다. 안성희 대표는 큐피드의 원곡을 발굴한 프로듀서로 알려졌고 피프티 멤버들도 소속사 대표인 어트랙트의 전홍준 씨보다 오히려 안성희 프로듀서를 더욱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일까? 전홍준 대표는 소송을 준비하는 피프티 멤버들의 이상신호를 감지하자마자 안성희 대표의 행적을 가장 먼저 의심했다. 이 안성일이 초기 투자금을 만드느라 고군분투했던 자신을 제치고 피프티 멤버들을 흔들고 향후 활동을 하기 위해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전 대표는 안성일 프로듀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안성일 대표 굉장히 문제가 많이 터졌죠. 학력도, 이력도 엉망진창입니다. 오기재였다라고 이야기한 안성희 대표 이야기와는 다르게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결국 피프티와 안성희 대표는 서로 관련이 없다며 굳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성희 대표의 경우 파도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아예 이 피프티 각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단언을 믿는 이들도 사실 많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데뷔 1년도 되지 않는 20대 초반의 가수들이 누군가의 조력조차 없이 이렇게 일을 키웠다, 판을 키웠다,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 그 누구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가수 손승연 씨의 사례가 더욱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 손승연과 포춘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안성일이었다. 물론 정작 손승연과 안성일은 적극 부인했지만 말이다. 손승연은 지금도 포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분명했고 그 이유는 안성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오해와 추측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건 피프티 멤버들의 생각이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사유 외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빌보드의 상위권에 올랐지만 국내 팬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피프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까요? 안성희 대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대중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한 아이콘들은 결코 롱런할 수 없다. 빌보드가 아니라 빌보드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듯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이제는 큰 대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피프티 사태에 휘말린 교보문고 100억 회수가 가능할까? 무슨 말일까요? 우선주 60억, 보통주 40억 투자. 쭉 읽어보니 컨텐츠 기획 제작사 더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한 교보문고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피프티 그룹을 둘러싼 연예기획사 어트랙트와
덕이버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덕이버스가 체결한 투자 계약을 살펴보면 이 교보문고는 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 교보문고는요, 지난해 9월 덕이버스가 진행한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100억 원의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난해 말 덕이버스는요, 자본 총계 97억 원으로 사실상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초기 자본 3억 원을 제외하고는 100억 원을 받은 이 교보문고의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덕이버스의 향후가 이 교보문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는요, 덕이버스에게 6년 내에 상장해라 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덕이버스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 주식 발행가의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6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주식의 복리이자 3%를 적용해서 돌려받기로 했다. 꽤 큰 이자거든요.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회사가 쉽게 말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런 사태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과연 교보문고가 이거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덕이버스의 중요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결정이 통지된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실효시키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교보문고는 우선주 투자 원금 상환, 우리 100억 투자한 것 중에 우선주였던 60억 원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덕이버스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버스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승소할 경우 횡령죄, 배임죄 등등 이 각종 문제 때문에 이 덕이버스 소속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 원을 투자한 교보문고는 돈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주인 60억 원 투자금을 원금 상환해라. 그러면 지금 안성희 대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덕이버스 소속사의 거의 한 99%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전부 다 교보문고에서 받는 투자금인데 지금 거기에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의 저작권료를 받지도 못하죠. 저작권협회에서 지급 보류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피프티는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은 소송을 걸었죠. 진퇴양난의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보문고가 만약 안 되겠다, 우리 돈 회수할래, 너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잖아, 덕이버스가 망하게 되는 것도 헛소리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은 묵묵부답, 안성희 대표 역시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갈수록 해결되는 방안이 아니라 해명을 할수록 대중들에게 이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비난, 그리고 갈수록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연쇄작용으로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 이런 일을 벌인 피프티 멤버들, 그리고 주축에 있었던 안성희 대표, 거기에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심받는 손승현 씨까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좋지 않은 결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전입 가경입니다. 안성희 대표의 위조했었던 이력서를 또 언론사에서 단독 입수를 했거든요. 학력과 경력이 오기재가 아니라 위조된 정황이 100%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보이시죠? 안성희 대표가 제출한 이력서라고 합니다. 현 고려대학원 기업 경영학 휴학 중이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오기재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은 오랜 시간 잊어먹고 수정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취업할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데 있어서 잘못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언론사에서 지금 정확하게 입수를 해서 꼬집고 있어요. 이제 안성희 대표는 그야말로
큰일이 난 겁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면 오기재가 아니라 경력을 위조한 그 방증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과 마찬가지로 경력 역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본인이 직접 이력서에 작성한 이 이력서 내용들, 사실 이게 잘못 오기재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적어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는 이력서인데, 자, 여기에 대한 충격 제보가 지금 이제는 언론사들이 직접 발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서까지 나오느냐? 관계자들, 최고위직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직이면 뭐죠? 워너뮤직의 최고위직이면 임원급입니다. 임원급. 근데 안성희 대표는 워너뮤직의 제작이사였던 적 자체가 없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경력사항으로 기재해놓은 이 워너뮤직 코리아, 아까 앞에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이 대목이죠.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도 있죠. 이런 경력사항들 중에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근무했다라는 게 사실과 또 다르다라는 의혹이 임원급을 통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 안 대표와 일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A씨라는 분은요, 이 비타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워너뮤직 코리아로 이적했는데 안 대표와 충분히 같이 업무를 봤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경력사항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같이 일한 적이 없다고 해요. 내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고위직을 맡아 일하다가 이후 워너뮤직 코리아로 이동을 했다. 이때도 나 혼자 워너뮤직 소속이 됐을 뿐 함께 동행한 인물은 없다. 결국 이 안성희 대표의 경력사항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이 A씨라는 최고위직의 증언에서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이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워너뮤직 소속으로 안 대표에게 임금 지불한 내역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한 임금 지불 내역이 전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워너뮤직 코리아에 합병된 상태였을 뿐인 겁니다. 야, 이거는 글쎄요,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안성희 대표도 그리고 손승연 씨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이 논란거리와 이 뒷감당을 본인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이런 행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제보들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